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돕는 선아 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ETF 투자의 신이라는 책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노후 준비에 대해서, 노후 대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자, 투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ETF와 그다음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시간. 투기는 그릇된 욕심에서, 투자는 간절함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일확천금을 거머쥐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와 내 가족이 하고 싶은 것을 미루지 않아도 되는 조금의 여유, 다시 오지 않을 현재를 풍성하게 채우고 나를 성장시키는 여행을 부담없이 떠날 수 있는 여유. 자, 20평형대 빌라에서 살다가 아이의 성장에 맞춰 30대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는 여유. 자식 키우느라 자신에게는 한 푼 쓰지 않던 부모님 생전에 크루즈 여행 보내드릴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경제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여유 말입니다. 투자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여유를 만들어가고 대비해가는 노력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네요. 소중한 관계를 잃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무턱대고 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세계는 정말 위험한 시장인데 그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높은 수익을 앞세우는 상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방송, 리딩 카톡방에 현혹되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고 투자에 대해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경각심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심 없이 투자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부터 꾸준히 공부하며 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갖고 그동안 흘려들었던 경제 뉴스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투자의 시작이며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작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ETF 투자는 아무런 수고 없이 장밋빛 미래만을 그려 허황된 꿈이 아니라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부족함 없는 삶을 읽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에 관심이 전혀 없었거나 재테크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사람, 주식 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경계했던 사람들도 행복한 내일을 위한 준비 수단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ETF 투자입니다. 라고 하네요. 굉장히 ETF에 대해서 이분의 열정과 노력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TF란 무엇인가부터 제가 정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펀드라는 뜻으로 상장지수 펀드라고도 합니다. 상장지수 펀드는 상장된 인덱스 펀드라는 이름에서 어떤 금융상품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장은 그 증권거래소에 일정한 가격이나 조건을 갖춘 거래 물건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주식처럼 공개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수는 한두 개의 주식 종목이 아니라 전체 업종의 평균값을 나타내는데 이 지수의 가격이 연동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차가 아니라 자동차 업종, 현대건설이 아니라 건설 업종,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 셀트리온이 아니라 제약 업종을 전체의 지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등락합니다.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의 묶음으로 여기서는 인덱스 펀드를 일컫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상장은 한국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수는 전체 업종의 평균값 변동에 가격이 연동되는 것이고요.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의 묶음이라고 하네요. 자, 정리하면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한 종류로서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ETF라는 내용을 저는 여기서 저도 처음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ETF를 낳는 인덱스 펀드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ETF가 속해 있는 인덱스 펀드란 무엇일까요? 한국증권거래소에 있는 유가증권 시장에 788개, 코스닥 시장에서 1323개
상장 기업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식 종목이 2,100개가 넘는 것이죠.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의 묶음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펀드 주식 종목 10개에서 20개를 묶은 주식형 펀드를 말합니다. 라고 하네요. 반면 인덱스 펀드는 지수를 구성하는 업종 내 주식 종목 100개에서 200개를 묶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소수 종목으로 시장 수익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종목형, 공격형으로 구분하고 액티브 펀드라고 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추정하는 지수의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는 수익률을 목표로 하지만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해서 더 안전하기 때문에 지수형, 수비형으로 분류하고 패시브 펀드라고 합니다. 주식형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유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1.5에서 3%로 높아 수익률을 떨어뜨립니다. 라고 하네요. 이에 비해 인덱스 펀드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0.5에서 1.5%로 저렴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인덱스 펀드는 종합주가지수 같은 대표적 지수, 즉 인덱스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설계한 펀드입니다. 즉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는 펀드라고 합니다. 자, 투자 거장들의 인덱스 펀드 예찬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투자자 워런 버핏은 ETF의 낮은 수수료율과 분산 투자 방식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은퇴를 앞둔 이들이라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더더욱 ETF가 가장 옳은 투자 방식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는 2013년 자신이 운영하는 버켓스 해스웨이의 연례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유서에 자신이 죽은 뒤 아내에게 재산의 10%는 국채 매입에 투자하고 나머지 90%는 전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명시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미국의 유명 자산 컨설턴트인 토니 로빈스는 자신의 서적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에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핵심 투자 원칙 4가지를 설명하며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2019년 1월에 방한한 바 있는 월스트리트의 대표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항상 ETF로 투자하며 그건 매우 멋진 일이라고 자신의 지속적인 ETF 투자를 알린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투자 거장과 금융자산가 경제 전문가들이 인덱스 펀드와 ETF에 대한 예찬을 쏟아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펀드는 목표 수익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주식형 펀드는 액티브 펀드로, 인덱스 펀드는 패시브 펀드로 분류한다고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펀드가 운용 전략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액티브 펀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는 주식형 펀드로 액티브 펀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액티브 펀드라고 하네요. 액티브 펀드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목표로 펀드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펼칩니다. 시장 타이밍 선택. 자, 펀드 매니저는 증권시장의 대세를 판단하고 시장에 들어가야 할 때와 나와야 할 때를 결정하고 증시에 들어가야 할 때는 주식 비중을 늘리고 채권 등 안정자산을 줄이며 증시에 나와야 할 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립니다. 흔히 말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고 분배라고 하네요. 자, 테마 선택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시장 움직임을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지 못한 주식형 펀드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등장. 인덱스 펀드가 굉장히 한때는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투자라든지 경제 서적에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10년 사이에 바뀐 우리나라 펀드 시장.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보다 20년 늦은 1991년 대한투자신탁에서 최초로 인덱스 펀드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인식과 인지도가 낮아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1998년 유리자산운동이 새로운 인덱스 펀드를 출시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덱스 펀드 수와 설정 규모가 늘어났지만 2003년부터 증권시장이 장기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는 주식형 펀드가 쏟아졌고 상대적으로 인덱스 펀드는 침체기를 맞았다고 하네요. 자,
자, 인덱스 펀드가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수수료가 싸기 때문입니다.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와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이 적은 인덱스 펀드를 적극적으로 광고 판촉하기보다 주로 주식형 펀드를 홍보하고 투자자에게 권해온 것이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장기 투자에서 주식형 펀드보다 유리한 인덱스 펀드, 특히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만 국내의 기록을 보면 투자 기간이 길수록 인덱스 펀드의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가 유리한 이유는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고 하네요. 첫째는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에 수렴하는 수익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펀드 수익을 갉아먹는 펀드 운용 비용에 굉장히 비용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의 신, ETF 투자의 신 2부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